안녕하세요. 이제 전력공학. 이제 전력공학에 대해서 이제 필기 공부를 하시는데, 전력공학은 총 기사든 산업기사든 20문항이 나오죠.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15개 이상 맞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력공학은 제일 먼저 명칭, 역할, 용도. 지금 이게 분필이죠? 이름이.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소 본 거 갖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게끔 하는 역할, 용도를 갖추겠죠. 그러면 결국 명칭, 역할, 용도다, 이 얘기는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문답 형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게 16문항에서 17문항 정도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다 뭐다? 설명 문제다, 이 얘기예요. 설명. 그럼 나머지 지금 우리가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은 3개에서 4문항 정도 보시면 돼요. 20문항 중에서 내가 계산 문제가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나는 필기가 목적이다 하신 분들은 계산 제껴버리고 그냥 얘가 뭐다 달달달달 문답하시면 되죠. 근데 이 문답이라는 것도 전력 하나만 문답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력이란 공학은 회로도 알아야 되고 기기도 알아야 되고 법규도 알아야 되고 여러 과목이 짬뽕돼서 나온 게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무조건 문답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요 문항에서 12개 정도 밖에 못 맞으신다 보시면 돼. 다른 과목을 좀 습득하시고 문답하시면 15개 이상 나오시고. 그럼 이 계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트랜스포머, 이거 변압기예요. 변압기 용량 구해야 되겠죠? 변압기 용량. 그럼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수영가에서 변압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분배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배시켜 줄 때 전선의 굵기가 있겠죠? 단면적. 이건 단면적. 변압기 용량을 뽑은 다음에 간선의 굵기, 분기선의 굵기, 전선, 옥내 배선의 전선의 굵기 계산 문제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변압기에서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와가지고 부하가 가동되는데, 그 전류가 단락이든 지락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니까 선로 자체가 파괴되겠죠.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CB,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용량도 우리가 뽑을 줄 아셔야 된다, 이 얘기. 그러면 차단기 용량을 뽑아서 힘을 줘서 운반해서 뽑았어요. 근데 차단했는데, 그러면 어떤 전선은 힘이 많이 들고 어떤 전선은 힘이 안 들고, 그 얘기를 손실이 크냐 손실이 작냐, 전력 손실 루스에서 PL로 표현했는데, 제가 이거를 전력 손실이다 적을. 그러면 전력 손실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전압 강화가 발생한 거예요. 전압 강화된 얘기는 전압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 전이 상승이라는 얘기는 전압이 높아져서 오는 거. 예로다가 그냥 우리 예로 든 거예요. 우리 집이 220V인데 얘가 210V가 됐어요. 그러면 10V만큼 전압이 떨어졌죠. 이걸 전압 강화라 표현하고, 220인데 230V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10V가 올라갔죠. 이걸 전이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전력 손실, 전압 강화도 구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압을 분배해서 일을 시킬 때 전동기도 있겠죠. 전동기 용량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동기 용량도 구하고 이런 거 기타 등등 구했는데,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니까 손실이 커져. 손실이 커지니까 전압이 떨어져요. 전압이 떨어지니까 또 손실이 더 커져.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전기를 소비하는데 옆집보다 전기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 스태틱 콘덴서, 얘가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도 뽑아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력 손실이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쇄시켜서 덜 떨어지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력용 콘덴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수전 설비에서 PF도 있죠. 전력용 퓨즈, 단로기도 있죠. 뭐 기타 등등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T, PT 막 있단 말이야. 이런 게 계산 문제인데 이런 계산 문제가 통틀어서 몇 개 나온다고요? 3개에서 4문항 정도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이거 그냥 복잡한 계산 문제 다 제끼고 그냥 이것만 해서 나는 필기는 합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얘들이 실기 시험이야. 그래서 실기에서 얘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필기 시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필기가 목적이다 하시면 얘를 위주로 하시고 얘들은 자체적으로 공식 정도는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죠. 공식을 암기해야지 실기 시험 볼 때 이제 우리가 실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거 했었지 하는 분들하고 막연하게 듣는 분들하고 합격하는 저기가 차이가 크겠죠. 1회 분야, 2회 분야, 3회 분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지금 필기 공부 처음 하신다 그러시면은 얘를 갖다가 하시면서도 얘를 갖다가 좀 우리가 교재 있는 거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력을 18문항 정도 맞으시면은 실기가 한 번에 가시더라고. 실기를. 왜? 기존의 공부를 착실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죠. 저는 가는 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길이 빠릅니다 하고 빠른 길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도중에 갈아타고 가서 난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어떻게 공부하시냐. 제가 봤을 땐 이걸 갖다가 쭉 해주시는 게 좋다 이 얘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요 들어가는 거예요. 발전기가 있어요. 요건 이제 다 변압기인데 제가 개통을 잘라서 그냥 크게 본 거야. 요거를 우리가 발전 설비라 불러요. 여기를 우리가 변전 설비라 보자고. 그냥 변전 설비. 요 부분을 우리가 수전 설비다. 제가 큰 틀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발전 설비가 주가 되는 거는 발전기가 되겠죠. 이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거죠. 파워. 그렇죠. 전력을 발생시키겠죠. 이 발전기가 또 주파수, 프리퀀시, 주파수도 발생을 시켜. 발전기 역할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변압기, 변전소 역할이 아닌 것은 나오면 발전기 역할을 찍으시면 되겠죠. 전력을 발생하고 주파수를 발생하는 게 발전기 쪽 되겠어요. 이 발전소 울타리 안에 변압기가 있어요. 이걸 1차 변전소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만든 전압을 승합시키는 목적이야. 그럼 만든 걸 갖다 운반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고 표현하지만 요거를 송전선로다. 또 나중에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수전 설비에서는 수용과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수용과가 우리 옥내 건물 아닌데 전등이 있고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등부하, 형광등, 그렇죠? 동력부하, 모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교재 파트에서 보시면은 얘가 11장에서 13장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그 다음에 얘는 1장에서 7장 전선로 파트부터 피레기 파트, 외부 이상전압 파트를 제가 요 파트로 놓아놨어요. 그 다음에 얘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제가 파트를 갖다가 놓아놨어. 그러면 필기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필기시험을 가만히 봤더니 수력, 화력, 원자력
2개 내지 3문항 정도 보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좀 각 파트에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파트에 하나당. 어떤 때는 원자력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근데 앞으로는 원자력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각 파트에 하나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변전설비는 지금 이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 9개에서 약 11문항인데 어떤 때는 13문항까지 나온 적이 있어. 요 파트가. 근데 어떤 때는 11개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평균치를 이렇게 잡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전설비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는 얘가 4개에서 한 7문항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게는 7문항, 8문항.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최소한 요 정도는 나온다 이 파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지금 동영상을 등록하셔서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면은 제일 먼저 수력, 화력, 원자력을 배워서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송전선로에 보내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격증이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제가 시간을 많이 분배할 거고 조금 나오는 데는 시간을 덜 분배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거지 대학처럼 얘를 갖다 6개월, 얘를 갖다가 6개월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1년 동안의 전력만 공부하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다가 제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린다 이 얘기고 그래서 제가 송전선로 파트 1장 전선로를 요 파트부터 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가고 나중에 수력화력 원자력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필기를 이렇게 해서 맞췄어. 그럼 이제 실기를 들어갔네. 그러면 실기 들어가면은 기존에는 전기 기사가 공사업 쪽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공사협회에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시더라도 현장 대리인으로 갈 수가 있어. 감독자로다가 전기기사 갖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 파트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5점에서 한 10점 정도. 얘는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요 파트가 40에서 60점 정도가 60점. 기사실기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사실기. 기사실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은 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만 취득하면은 뭐 현장에서 내가 써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필기를 위해서는 요 파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 실기를 위해서는 요 파트를 잡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두 파트를 갖다가 잘 하시면 필기 실기를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는 공사 자격증을 취득을 안 하시죠. 왜? 전기기사 하나만 있으면 공사까지 하는데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취득을 했더니 관리자가 안 돼 전기실. 왜? 전기협회에서 기술협회에서 그건 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 자격증만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시면 내가 하는 일도 알고 얘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현장 요 일은 할 수 있는데 관리 역할은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 이것만 취득하는 적이죠. 그래서 나는 공사기사도 뭐 필요해서 꼭 따야 된다 공사만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얘는 5점에서 한 10점 정도 보시고 요 파트가 한 30에서 한 40점 정도. 요 파트가 한 10에서 한 15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공사기사는 요 파트가 우리가 선로 파트인데 1장 파트 잘 나온다 이 얘기죠. 1장 파트가 재료 문제니까. 그래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분배되니까 여러분들이 알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로라는 과목을 들으시면은 이제 직류하고 교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류 교류한 다음에 직렬, 병렬이라는 거를 개념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로 파트에서 한 개념 잡은 거는 제껴놓고
전력하고 공통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나갈 거니까 직류 교류에서 직류는 주파수가 없는데 요 얘기가 어디 있지 이렇게 나가면은 회로에서 한 거니까 요게 겹쳐서 요거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나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앞으로 전력이 뭐냐 보시면은 발전소에서 여기가 1차 변전소에 여기가 2차 변전소, 뭐 3차 변전소 그쵸 다 있죠. 배전용 변전소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기계통을 갖다 그리는데 그냥 나머지 부분은 큰 틀에서 해당되는 거 생략하고 볼게요. 요거를 그냥 주상변압기다 보자고요. 그래서 큰 틀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발전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있잖아요.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기 계통만 그렸다는 얘기야. 여러 발전소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통을 연계하고 있죠. 그 이유가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우리나라는 전부 다 60Hz를 쓰기 때문에 용량이 들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통을 연계해서 쓸 수 있다. 왜? 동기 화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동기 화력은 기기 파트에서 아마 다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있으면은 이제 보자고요. 발전소에서 수영과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어때요? 멀죠? 수십 또는 200km 떨어진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선로가 길어. 우리가 호수 파이프라 보자. 수도 파이프. 수도 파이프가 길면 수압이 세야지만 어떻게 돼요? 물이 저 끝에까지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전기도. 발전소에서 우리 수영관까지 길이가 기니까, 선로의 길이가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이 세야 돼. 이 발전소는 전력을 발생시키고 주파수를 발생시키는데 이 발전소는요, 이 전력이 엄청나게 커야죠. 그래야지 먼 길을 통해서도 우리 집까지 올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역률, 무효율 다 제껴놓고 기본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P는 VI라 보자고요. 얘가 일정하게 커야죠. 큰 게 큰데 갑자기 줄었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일정한 크기로 어떻게 해야 돼? 큰 값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발전소가 회전기죠. 여기 돌아가는 거야. 안에서 막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절연이 어려워요. 절연이 어렵다는 얘기는 전압을 높일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전압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정하게 커야 돼. 전압이 작아지니까 뭐가 커져야 돼요? 전류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수도 파이프라 했을 때, 이것도 회로에서 다 해드려요. 수도 파이프라 했을 때 많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은 파이프가 굵어야죠. 물을 전류로 보자고. 많은 양의 전류를 공급하려면 파이프가 굵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 단면적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전선의 굵기가 굵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가 굵으니까 지지물을 써서, 지지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선로가 지나갈 때 세워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지지물, 전주, 철탑 이런 걸 지지물이라 표현해. 그럼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전선이 지나가면은 전선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지지물이 부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는 뭐다? 지중전선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중전선로. 그럼 이쪽으로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전선로다. 그럼 이 개념이 뭐냐? 뭐 여기 애자련에 뭐 있는 건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지금 철탑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L1상, L2상, L3상. 지금은 L1, L2, L3를 하지만
그 전에는 A상, B상, C상, 그 전에는 R상, S상, T상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L1, L2, L3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기 갔더니 A, B, C상으로 나와. 아, 그러면 얘들이 같은 말이구나. 옛날에 실무에서 R상, L상, T상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A, B, C상이라 표현했어. 이거 대신에 A, B, C로. 근데 지금은 부하가 지나가니까 로드다 해서 L1, L2, L3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같은 말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전기가 지나가는 선이죠. 이거를 전선로라 표현해요. 아, 전력이 지나가는 선. 그러면은 지금 전력이 지나가는데 요게 대지 위에 떠서 가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가공전선로라 표현하죠. 그러면 지금 A, B, C상, L1, L2, L3상 있는데 철탑 맨 꼭대기 이렇게 돼 있는 선이 있어요. 여긴 전력이 지나가지가 않아. 그거를 지선이라 표현해요. 지선. 아, 그러면 전원이 지나가지 않는 선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지선으로 표현하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선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자? 전선로로 표현하자. 그러면 얘가 떠 있어. 그러니까 얘도 가공지선이 되는 거죠. 철탑에 번개가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해서 대지로 잘 빠지라고 여기 땅에다 묻는 접지선이 있어요. 땅에 묻혔어. 그러면 얘도 지금 전기는 평상시에 흐르지 않죠. 지선이야.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여기 땅 속인데 이제 우리 도심 지역 시가지 있는데 보시자고요. 이런 파이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 선이 있어요. 케이블. 땅 속에 있어. 여기 전기가 지나가. 전력이 발생해요. 전선로야. 전선로인데 땅 속에 있단 말이야. 요거를 지중전선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러면은 땅 위로 있는 흐르는 전선을 가공전선로, 땅 밑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를 지중전선로. 그러면 전기가 전력이 흐르지 않는 선을 평상시에 흐르지 않는 선을 지선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죠. 아, 그러면 요거 지중전선로라 표현했는데 우리가 전선에서 이제는 절연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개념 요런 게 요런 용어입니다. 그 개념이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구리선만 있어요. 피복이 없어. 구리선만 있어. 이거를 나전선. 나체인 전선, 나전선. 그러면 나전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이 만지면 감전사고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지 않은 데로 가야 돼. 그러면 사람이 모여있지 않은 데는 어디다? 산 꼭대기에 모여있다? 철탑이죠? 그러면 이 전선을 무슨 전선으로 한다? 나전선으로 한다 이 얘기죠. 왜? 여기에 지진물이 있으면은 중력 때문에 하중이 밑으로 더 쏠려서 지진물이 부러져요.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야 돼. 사람이 이 철탑을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70m에서 140m 높이가 되죠?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지 않잖아. 그래서 나전선은 어디 사용하느냐? 송전선로. 요걸 나중에 송전선로라 표현할 거예요. 지진물이 철탑인 거를. 결국 사람이 없는 장소. 이 나전선에다가 피복을 한번 입혔어요. 이걸 우리가 절연전선. 그러면 피복을 한번 입혔으니까 사람이 만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감전사고 안 당한다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시가지 내 배전선로. 그럼 배전선로 지지물은 뭐냐? 전주, 콘크리트 전주. 송전선로의 지지물은 뭐냐? 철탑. 얘만 가능하냐? 우리 옥내. 우리 옥내 보시면 형광등, 그 다음에 콘센트 다 뭐예요? 피복물이 있죠? 만져도 감전사고 안 당하잖아. 아, 이렇게 나전선에 피복물이 하나 있는 걸 절연전선이라 표현하고요. 얘들은 사람이 접촉해도 감전사고 안 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나전선에 절연물을 입히고 외장까지 한번 입었어요. 외투까지. 이거를 케이블. 그럼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죠? 한 겨울철에
마이 입고 코트까지 딱 외투까지 딱 입으면 어깨가 무겁잖아.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면 결리잖아. 무거우니까. 얘를 여기다 사용하면은 지주물이 부러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땅속으로 간다 이 얘기죠. 얘는 어디? 지중전설로. 땅속에 있는 거를 지중이라 표현했죠. 피복을 2번 입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벌레나 습기나 그런 것들 견딜 수가 있잖아요. 아, 요거는 뭐다? 절연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얘는 전선이, 흐르는 전선이 떠있냐 안 떠있냐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은 지금 이제 주파수를 발생시켜서 얘가 회전기라 그랬어요. 회전기는 절연이 어려워. 220V에 있는 피복의 절연물하고 34만 5천 볼트의 절연물하고 틀리죠? 우리 가정집에서 220V하고 380V만 보더라도 차이가 확연하죠. 피복물의 절연물이에요. 그렇죠?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이 잘 튼튼하게 해야 돼. 근데 발전소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절연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압의 클래스를 높일 수가 없어. 옛날에는 3,300, 6,600 뭐 쓰던 거 있고, 뭐 11,000, 22,000짜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154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압을 높일 수 없으니까 전류를 높였어요. 전류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선의 굵기를 큰 거 쓰니까 땅 위로 못 가고 땅 속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우리가 1차 변소소까지는 무슨 전설로다? 지중전설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발전소에서 1차 변조소까지가 땅 속으로 가는데,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길이가 뭐 10km, 20k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면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발전소 울타리 안에 뭐가 있다? 1차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얘기야. 발전소, 영웅화력 발전소,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발전소 보시면 울타리 안에 변전소가 있다 이 얘기. 그럼 얘가 1차 변전소다. 이걸 왜 설치했느냐? 뭐 요거 쓸게요. 10일이나 22,000을 갖다가 지중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까지가 수십 킬로미터 또는 200km가 되니까 전압을 높이는 거야. 출력은 큰 상태로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 알죠? 이 1차 변전소의 주가 되는 건 변압기야. 무슨 변압기냐? 3권선 변압기. 변압기니까 절연율만 때려 넣으면은 얼마든지 절연이 좋아요. 전압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 절연율만 때려 넣으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를 키우고 얘를 작아지니까 결국 뭐다? 전선의 굵기를 작은 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위로 띄우려는 거죠. 가공으로다가 전선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66,000, 그 다음에 154, 345, 최근에 나온 게 765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요거나 요게 많이 나오고요. 전압을 요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얘가 1차 측,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전압은 요거, 여기서부터 나가는 전압은 얘가 되더라 이 얘기죠. 전압을 높였어요. 그렇죠? 전압이 높이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보자고요. 자기학가시면 자개, 전개 막 배우시는데 이 자석에다가 바늘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만 가면 이 바늘이 내가 만지지 않아도 확 붙죠? 그렇죠? 자개권에 도달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쿨렁에 어느 점에 가면은 얘가 붙어버려. 전개에 도달한 거죠. 자개 전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전압을 높였어요. 전압을 높이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연이 자개 전개가 커져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전압이 높고 위로 쓰니까 나전선이라며. 그러면 지주물이 어떻게 돼? 되게 커야죠. 얘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서로 붙지 않을 거 아니야. 나전선이니까. 그러니까 지주물이 커져요. 지주물이 커지니까 우리가 얘가 뭐냐? 철탑이다 이렇게 표현해. 요 구간을 우리가 송전선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압을 이렇게 높이는데 누가 높인다? 이 삼건선 변압기가. 그러면 삼건선 변압기가 Y 델타 결선이에요. 1차, 2차, 3차 건선. 1차는 발전기 Y 결선, Y 델타 결선은 회로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1차 Y는 동상을 만들려 하는 거고 2차 Y는 전압을 승합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3차 델타는 3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켜줘요. 그 다음에 손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더라. 누가? 이 3차 변전소, 3차 변압기가. 그래서 YY 델타. 얘가 누구냐? 삼건선 변압기. 1차 변전소에 무슨 변압기 쓰느냐? 삼건선 변압기. 삼건선 변압기의 결선은 뭐냐? YY 델타. 이때 안정건선은 몇 차 건선이냐? 3차 건선. 그러면 델타 결선은 뭐를 하느냐? 3고조파 제거. 이게 다 한 클래스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이렇게 높였어요. 이때 쓰는 게 지주물이 철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압을 높였어. 승합이죠. 요거만 최승 변전소. 1차 변전소만 우리가 최승 변전소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압은 낮아져야죠. 왜?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3, 4, 5 철탑이 지나가면은 아파트값 폭락하잖아. 그럼 주민들 뛰둘러가지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는 전압이 점점 낮아져야 돼. 1차 변전소만 최승이고 나머지 변전소 2차다, 3차다, 배전이다 다 뭐다? 최강 변전소. 강압에서 전압을 낮추는 것에서 최강 변전소. 승합이어서 앞자갈이 떠가지고 전압을 높인 거 최승 변전소. 이렇게 구분한다 이 얘기. 그러면은 66,154, 345, 765가 왔어요. 우리 집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춰줘야 되니까 22,900으로 되겠죠. 얘보다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개가 작아져요. 자개가 작아지니까 지주물이 작아도 돼. 그래서 누구 쓴다? 전주 쓰더라. 내 눈에 전주가 보여요. 전주가 보여. 그러면은 가공전선로가 되는 거고 전주가 안 보여. 그러면은 지중전선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배전선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송전선로, 배전선로까지 말씀을 드렸죠. 전압을 낮췄어. 그럼 그런 얘기 할 거예요. 34만 5천 볼트는 25만 킬로와트 전력을 공급하는데 전압이 낮아지면 힘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다? 2차 변전소가 여러 개로 파생되겠죠. 이렇게. 저는 그 중에 하나만 그렸다 이 얘기지. 힘이 파생되겠지. 주상변압기. 22,900을 어떻게 된다? 우리 집이 220볼트예요. 가정집이야. 그러면은 저압 수용가. 우리 집인데 집도 있지만 공장도 있어요. 인형막 눈깔 붙인데 6,600 쓴데 고압 수용가. 근데 우리는 좀 규모가 큰 공장이에요. 22,900. 특고압 수용가. 그래서 저압 수용가, 고압 수용가, 특고압 수용가. 그러면 주상변압기인데 우리가 주상변압기는 한전 거죠? 여기에 전주에 이렇게 해서 변압기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가에다가 전기를 공급할 거 아니야. 이때 사용하는 게 얘가 최고 150kVA까지 공급이 가능하죠. 2차 측에다. 근데 나는 초등학교예요. 그 학교란 말이야. 전기를 더 많이 써. 150을 넘게 쓰네. 그러면은 내가 전주를 심어다가 변압기를 사다가 그쵸? 우리 그 학교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거야. 이건 나만 쓰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전용의 변압기다. 그쵸? 전용의 변압기다. 이게 수전 설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 변압기 쪽에는 전설 쪽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수전 설비 파트는 우리가 8장에서부터 공부를 한다 이 얘기죠. 8장, 9장에서.
그래서 개통기기는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전력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발전소, 송전선로, 배전선로, 수영각 이걸 우리가 전력계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전력 안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운반할 때 가만히 봤더니 이 송전선로에는 RLCG라는 선로 정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RLCG라는 선로 정수가 있단 말이야. 요 관계 회로하고 자기학에서 다루겠죠. 1차 변전소에 상건선 변압기가 있고 모터, 그렇죠? 수영가에는 모터도 있고 전동부하도 있다 그랬잖아. 전동기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변압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발전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전기 기기 파트에서 다룬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어떻게 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는 전설서 배우신다 이 얘기죠. 그럼 그 과목이 다 모여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력 점수가 12개 정도 나온다. 다른 과목도 안 나온 거야. 전력이 15개 이상 18개, 19개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합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있는데 제일 먼저 송전선로에서부터 우리가 뭐 한다? 재료에서부터 보고 얘기를 들어가자 이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앞 페이지 한 바닥 한 거야 이제 다음 파트부터 우리가 전선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